제주 사회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의 순서입니다. 김인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제주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예,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오늘부터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 문제, 사실 제주사회에서 참 오래된 이슈죠. 예, 그렇죠. 이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에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민들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제주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한진그룹은 그런데 그 이전인 1984년 계열사인 제동흥산에서 제주 산수라는 이름으로 먹는 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 산수가 제주 광천수, 지금 제주 퓨어워터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 11월부터 한국공항이 2년 단위로 제주도의회 동의와 그리고 제주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먹는 샘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주특별법 체계에 담았다는 건 제주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보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건 2006년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긴 합니다만 이 제주도개발특별법부터 그 정신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라는 섬에서 이 물이 오랫동안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유제처럼 쉽게 개발하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게 제주사회에 합의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공공자원이라고 하면 공공개발만 가능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만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이 먹는 샘물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얼마나 인정해줘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한국공항이 수차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95년 한국공항에서 먹는 샘물 국내 시판 허가를 요청했다가 제주도에서 이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전이 시작됐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한국공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의 국내 시판은 가능해졌지만 이 도민사회 여론이 되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내 판매로 제한하자 이렇게 타협을 서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이후에 그 2005년 국내 시판 포기 선언을 뒤집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먹는 샘물 국내 시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한국공항에서 제주 지하수를 이렇게 국내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당시 판결 결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 6월 1심 판결은 국내의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계열사 내 판매로 제한한다 이런 제주도 입장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나온 2심 판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당시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2006년이면 이제 김태환 도지사가 재선을 했던 해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지만 당선되고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재판에 진 책임을 김태환 도정에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제주 지하수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평가는 앞으로 역사에 좀 맡기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그 지하수 판매 범위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 이후에는 지하수 증산 문제가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공항이 받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100톤, 월 3,000톤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공항이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데요. 대부분 제주도까지는 절차를 통과하는데 번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그 위기는 2013년에 찾아왔는데요. 상정 보류라는 형태로 계속 반대하던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선 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과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이런 걸 부대 조건으로 해서 증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증산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네. 수정 통과했는데 결국 도민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참 끈질긴 역사인데 예. 그러고 보니 2년 전에도 한국공항이 이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예, 2019년이었죠. 취수량 증량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공항이 승소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재판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017년 법제초로부터
이 취수 허가량을 늘리는 변경 허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법 해석을 받았거든요, 제주도가.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신청 자체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증산 신청을 불허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라. 그렇죠. 받아놓고 불허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럼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올라온 동의안도 증산을 신청한 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 기간을 앞으로 2년 더, 2023년 11월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93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이 20번째가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뭐 큰 논란은 없겠네요. 예, 20번째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전 이 연장 허가에 동의해 주면서 제주도 의회가 내걸었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제처에 이 기간 연장을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해봐라. 그리고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해라. 지하수 오염 예차를 강화해라. 이런 등등인데 근데 이 조건을 제대로 지금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2023년이면 연장 허가 기간이 꼭 이제 30년이 30년이죠. 되네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2년마다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권을 줘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역사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조금 전 언급해 드렸는데 2년 전 도의회가 기간 연장에 동의해 주면서 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개정됩니다. 그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제주지방공기업 즉 제주도 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거든요. 이것도 네. 별도의 허가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아마 이런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실무자들이. 그래서 2006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칙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지하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2000년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00년에 예, 한국공항이 이제 연장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내줬고 예. 뒤늦게 6년이 지나서야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2년 전 연장 허가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꽤 커졌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이 상황에 대한 법 해석을 법제처에 해봐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법제처가 그 전에 그 증량하는 건 안 된다고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허가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느냐를 물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럼 제주도는 왜 이 중요한 절차를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해명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법제처에 문의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 법률 해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법률 해석 받았다고 대상이 아니다. 예. 근데 법률 해석을 하는 곳이 법제처 법제처죠. 아닙니까? 예. 근데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주도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법률 해석을 좀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주도의 그 행정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가 뒤늦게 이제 2년 지나가지고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자문 변호사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연장 허가에 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는 합니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물론 이 지금의 연장 허가가 그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니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 법조인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이 재판이라는 것도 뭐 1심, 2심, 3심 하면서 자꾸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연장 허가가 위법하다고 제가 지금 단정 짓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 논란이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해서 이게 해석을 연장 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는 판단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